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정보들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오랜 수감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이자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주간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유의 몸이 된 지 1년 반이 넘은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은 상당히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뉴스와 유튜브 등을 두루 보고 필라테스 등 오전 운동도 하고 있다면서 체력이 조금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 그 연세, 즉 만 71세라는 연령에 비해서는 건강한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관련된 여러가지 소문에 대해서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는데 9월쯤 대통령이 국민께 인사를 드릴 것으로 안다. 그때 직접 보면 알게 될 것이라면서 정신건강을 비롯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국방장관, 허원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수 전 농림축산부 장관, 서상기 전 의원 등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과거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다면서 다 입이 무거우신 분들이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잘 몰라서 허황된 말들이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이 같은 언급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또 친박계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친박은 없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친박이 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체가 없는 친박이기 때문에 어폐가 있다고 본다. 정치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하실 날이 오겠지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정치하면 됐지 나랑 연관시킬 이유가 없지 않냐고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영하 변호사와 주간조선의 인터뷰 중 주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인을 잘 만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런 질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말씀하실 날이 오겠지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정치하면 됐지 나랑 연관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더라. 직접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번호 남기고 연락 좀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이 전혀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다.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느꼈던 환멸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더라.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가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면 진정성이 느껴질 리가 없다. 직접 집에 찾아와 경호관들한테 연락처를 남기고 간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다 말씀해 주셔서 내가 아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에서 쓰는 공용폰이 있는데 그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번호로 전화해서 대통령과 통화하게 해달라고도 한 사람도 있었지만 다 거절했다고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런 것들 역시 나중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정말 만나고 싶다면 편지를 미리 하고 언제 만나고 싶다고 밝힌 후 찾아가면 되는 것이다. 못 만나는 것은 대통령이 만나기 싫어서다. 아직도 내가 대통령을 가로막아서 못 만나는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사저로 가서 면담 신청을 하면 된다. 뒤에서 애먼 사람에게 뒷담화하지 말고 말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서운했던 이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아유 뭐 그 사람들이 저를 볼 일이 있겠어요 하면서 넘어가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정인에 대해 심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다. 그냥 완곡하게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과거 참모들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원하면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나에게 전화번호 남기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이 있다. 그 가운데는 내가 말도 섞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에게 다 말씀을 드린다. 누가 나에게 문자를 보내면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여드린다. 대통령께서 별 말씀이 없으면 연락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아직 대통령이 별 말씀이 없다고만 전해준다.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던 몇 사람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뜻을 알고 있어서 내가 전화를 안 받는다. 물론 그런 경우도 이런 전화가 있었는데 받지 않았다고 다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누구한테 전화를 좀 연결해달라고 하면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결시켜드린 적도 있다. 아주 가끔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서 유영아, 최경환, 우병우 과거 친박 3인에 대해 언론에서 관심이 많다. 서로 소통은 하나라는 질문에는 최경환 전 장관과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은 예전에도 거의 없었고 최근에도 없다. 우병우 전 수석과는 대통령께서 구속된 이후 몇 번 만난 적이 있지만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몇 년이 된다. 언론에서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거론하는 것을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전에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대통령께서 정치적 의미의 친박은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같이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분들은 그분들 판단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저는 제가 정한 길을 가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어디로 출마를 할 것인지는 숙고 중이다. 때가 되면 밝힐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친박 제기설 등이 나오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친박이 없는데 무슨 제기가 있다는 것인가 라면서 이 인터뷰가 나가면 나를 향해 여러 소리가 있겠지만 난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육성이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직접 이야기하면 나에 대한 여러 오해와 억측이 풀릴 것으로 생각하며 그때까지 그냥 참고 견디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평소에도 남의 이야기는 잘 안 한다. 보는 데서 그 사람 이야기하지 안 보이는 곳에서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지난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망설이지는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 취임식 전에 내가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에 공천을 신청했던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내가 공천을 신청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천을 위해 취임식에 갔다는 말도 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공천에 대한 확신은 없었으나 경선하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다. 공천 방식은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후보자는 그 결정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내가 공천받지 못하면 대통령께서 취임식에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건 대통령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박주선 당시 취임준비위원장이 직접 와서 초청장을 대통령께 드렸는데 당시 대통령의 건강이 야외에 오랜 시간 앉아있을 만큼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참석 여부를 확답하지 못하다가 취임식 바로 전날 참석 통보를 하라고 해서 관계자에게 통보했다. 당시 정부에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염려해서 열차도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했다. 보수진영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불참하면 보수진영에 분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서 조금은 무리였지만 참석한 것이다. 지난 대선 때도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에서도 혹여라도 지지층의 분열을 걱정하셔서 사전투표를 했다. 지금 이 워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거의 100%에 가까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지층이 분열해서 문재인 정권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대성적인 차원에서 본인이 겪은 그 여러가지 말도 안 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지지층의 분열을 걱정해서 투표를 했다. 이 말은 바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으로 그릇이 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과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운함은 없을까라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일단 특검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것은 맞고 통상 수사팀장이란 실제 수사를 총괄한다고 보면 된다. 윤 대통령이 과거 특검의 수사검사였으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앙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 것, 즉 서로 갈등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야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이유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서 국가 대사를 그르칠 뿐은 아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지내신 분이 보는 시야는 일반인과 다르게 넓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는 일어나면 평소 하시던 운동을 한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필라테스를 한다. 혼자 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서 강사가 가끔 오기도 한다. 컴퓨터나 TV를 통해 뉴스 등을 보시고 때로는 유튜브도 일부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은 대통령 재임 시절 있었던 일들과 관련된 자료를 챙겨보고 정리도 한다. 내가 매주 일요일 내려가는데 월요일에 사저로 들어가서 뵙고 일이 많으면 화요일까지 있다가 오기도 한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2번 사저로 들어가서 뵙는다. 다음 주는 열흘 정도 대구에 가서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식사는 잘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침은 늘 혼자 차려서 드신다. 청와대 계실 때부터 늘 그렇게 드셨다고 들었다. 가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침에 점심 저녁을 챙겨주신다. 식사 마치고 마당에 가서 산책도 하신다. 독서와 운동을 하시면서 소일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종이신문은 보나, 이런 질문에는 따로 신문을 구독해서 보시지는 않는다. 인터넷으로 보고 싶으신 것은 다 본다. 나도 몰랐는데 이런 거 나온 것 봤느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 내가 바깥 이야기 전해드리기도 하는데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한다. 하지만 누가 총선 출마한다는 출마설을 포함해 돌아가는 일은 다 알고는 있다. 많은 지지자들이 편지로 유튜브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찾아서 보고 무슨 일이냐고 나에게 묻기도 한다. 하지만 유튜브 내용은 다 카드라 통신이 많아 신뢰하는 편은 아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튜브에서 소위 난리 났다, 큰일 났다, 문재인 구속된다, 이런 식의 과장된 썸네일과 제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카드라 통신이 많아서 유튜브 내용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책임감을 좀 더 느끼고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사저에 오는 편지는 무조건 다 본다고 합니다. 경호관대로 챙겨서 올려보내면 본인이 직접 개봉해 읽는다는 것이 유영하 변호사의 전언입니다. 또 대구 달성군 사저는 어떻게 입주를 결정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원래 전 주인이 부인이 아파서 요양시키려고 집을 지었는데 안타깝게도 집이 준공되기 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이 너무 커서 내놓았다고 들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아 집을 처음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31억 원의 매물로 나왔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25억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계약한 것이다. 알다시피 서울 내곡동 집과 통장에 있던 돈은 모두 추징금과 벌금으로 납부가 되어서 무일푼이었기 때문에 퇴원 후 거처하실 곳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다.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집을 알아보다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병원에 와서 대통령께 상의를 드리기도 했다. 서울 근교에 머무는 것도 고민했으나 현실적으로 돈이 가장 문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대구로 내려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했고, 그래서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에 거처를 마련했던 것이다. 처음 집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 25억 원을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로부터 빌렸고 그중 15억 원은 변제했다. 남은 10억 원은 추후에 정산하려고 한다. 김세희 대표가 여러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고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는 건강은 거의 회복이 되어서 별 문제가 없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연세가 되시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자잘한 문제는 있지만 걱정할 것은 전혀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대통령이 언론인들을 만나시는 날이 올 것으로 본다. 내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한때 발가락이 조금 불편해 보행 때 조금 안 좋았는데 이제 많이 나아졌다. 한두 시간 걸어도 문제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지난번 사찰을 방문했을 때 걷는 것이 불편해 보였다라는 질문에는 당시 기자들이 질문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밑에 턱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턱에 발이 걸려 휘청한 것이다. 모든 것을 악의적으로 보니까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다.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께 확인해 보면 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바로 밝혀질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병원 치료는 꾸준히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입원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진료받는다.
어깨 수술했던 부분과 치과 진료를 받는다. 그 연세에 비해서는 매우 건강한 편이다. 건강검진, MRI 등을 모두 봤을 때 문제가 없다. 다만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해서 기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은 있지만 거의 회복이 다 되었다. 이렇게 답했고, 보통 수감 생활하면 건강이 많이 나빠진다는데 괜찮나라는 질문에는 일반 사람하고는 정신력 자체가 다르다. 재작년 삼성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는 상당히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다. 삼성병원에서 잘 돌봐주셨고 퇴원해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전 상태로 거의 회복했다. 요즘 영양제 드시는 것 말고 특별히 먹는 약도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정신건강 관련 소문이 많았는데 진짜 양호한 편인가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거북한 치매설이 한동안 떠돈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에는 웃어 넘기려고 했지만 지역 언론에서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직접 인터뷰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대통령의 기억력에 깜짝 놀랄 때가 있다. 디테일까지 기억한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는데 머지않아 대통령이 국민께 인사드릴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직접 보면 알지 않겠는가. 이미 언론인 4명 정도를 만나 몇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으면 다 알려졌을 것이다. 정치 이야기하지 않고 옛날 인연이니까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또 혹자는 대통령이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고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달성 사저에서 만난 인사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2번 만나서 2시간씩 함께 식사했다. 또 김장수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형렬 전 경호실장 등과 만나서는 옛날 목함 지뢰 사건과 당시 있었던 주제로 거의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누었다. 당시 판문점에서 있었던 북한과의 협상 과정 등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강옥 비서실장과도 만나 청와대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다. 허원재 전 정무수석, 김재수 전 농림축산부 장관, 서상기 전 의원과도 만났다. 이 세 분은 대통령이 재판할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방청했다. 허원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또 김재수 전 장관, 서상기 전 의원, 이 세 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방청했다는 이야기는 과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2차례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아주 의리의 정치인 또는 공직자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지난 2월 생신날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식사했다. 정치인 중 유일하게 만난 사람이 서상기 전 의원인데 아마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이제 뭐 정치와 관련해 다른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재판에 매번 나온 것이 너무 고마워 만난 것 같다. 박지만 회장도 부인 서양희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식사를 같이 했다. 천주교 대구교구의 대주교님을 비롯해 여러 신부님들과도 식사도 하고 교구에 들러 차담과 교구 관내 산책도 같이 했다. 당시 신자분들 중에도 대통령을 만난 분들이 있다. 이분들이 다 입이 무거우신 분들이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 만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고 이상한 거짓말이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를 먼저 만나자고 할 때도 있나라는 질문에는 당연하다. 좀 전에 말했던 분들 대부분은 모두 대통령께서 연락해달라고 해서 만났던 사람들이다. 치료받으러 서울에 오실 때에는 서울에서 약속을 잡아서 만나시고 대구로 내려와서 뵙겠다고 하면 대구 시내 식당에 장소를 잡아서 만나신다. 몰래 만나는 것도 아니다. 종업원들이 다 봤다. 지난 4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화사에 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모시고 경주도 다녀왔다. 무열왕릉과 문무대왕릉도 봤고 다른 곳도 다니셨다. 식사도 일반 대중식당에서 했다. 당시 사람들이 대통령을 알아보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가까이 와서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지역 언론을 비롯해 어떤 곳에도 보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뉴스는 꾸준히 보고 계신가, 최근 관심을 가진 뉴스는 뭔가라는 질문에는 이번에 뵐 때는 수해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안타까워하셨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독서와 관련해서는 서재에 가면 책이 많다. 보시던 책에 대해 서로 이야기도 하고 꼭 필요한 책이 있으면 구입해 달라고 한다.
인문학, 철학, 의학 등 다양하다. 교도소에 계실 때는 2,500권 정도 넣어드렸다. 정치 관련 책은 별로 안 넣어드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지자들로부터 편지가 많이 오나라는 질문에는 수감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많이 온다. 다 읽어보시고 어떨 때는 편지 한 분에게 감사하다고 전화 한번 드리라고도 해서 내가 전화를 한 적도 있다. 경호관들이 올려보내면 직접 개봉해서 읽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박지만 회장은 대통령과 자주 연락하나라는 질문에는 자주 한다. 남매간에 왜 전화를 못하겠나. 통화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데 경비는 어떻게 해결하나라는 질문에는 치료비는 박지만 회장이 다 지불한다. 교도소에 있을 때 박 회장과는 면회를 안 했는데 동생에 대해 끔찍하게 생각을 많이 하셨기 때문이다. 전에 한 번은 박 회장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걱정을 많이 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쌀을 비롯해 참기름, 들기름, 산나물, 해물, 육류와 과일, 건강보조제 등을 보내주신다. 캐나다 교포 한 분은 정수기를 보내주시기도 했다. 감사 전화를 대신 해달라고 하면 내가 전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유 변호사는 답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나오는 허위사실이 많은데 왜 대응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 것에 왜 대응하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과 거짓이 밝혀진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정변 과정에서 이미 유튜브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 한국의 유력한 신문, 방송 이런 데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기사, 칼럼 등이 쏟아졌죠. 라스푸틴이 어떠니, 정신병이 어떠니, 누구와 롯데호텔에서 미래를 하니 많이 하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황당한 헛소리들을 명색이 한국의 언론인이라는 사람들이 해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사와 칼럼 혹은 논평을 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책임진 사람은 아마 거의 한 명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도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참으로 서글픈 한국의 현실, 특히 언론의 현실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재산이 하나도 없나라는 질문에는 원래 재산이 삼성동 집 한 채밖에 없었다. 그리고 재직 시절 월급을 저축했던 통장에 들어있던 돈이 조금 있었다. 이 부분은 검찰이 제일 잘 알 것이다. 삼성동 집 팔아서 내곡동 집 사고 남은 것은 통장으로 다 넣었다가 재판이 확정되고 추징과 벌금으로 모두 다 없어졌다. 대통령은 성격상 재산을 숨겨놓는 짓을 원초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생활비는 박지만 회장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았던 정수장학회나 유경재단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현재 MBC의 주요 주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MBC가 저렇게 황당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언젠가 입장을 밝힌다는 것이 유영하 변호사의 전언입니다. 이번에 유영하 변호사가 주간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박근혜 대통령 관련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정말 문재인과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지금 저 경남 양산의 아방궁 같은 곳에서 호요식하면서 살고 있고 온갖 연금에 온갖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에서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